뭐 안 그럴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도 자기 사는 주소가 뭔지 못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.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옛날에 쓰던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돼 있던 걸 모르고 그냥 주문을 해가지고 배송을 못 하셨었나 봐요.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. 제가 택배 일 시작하기 전에 얘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고요.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족구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회사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집 앞에 조기 개양을 했으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. 근데 지금 비 올라가고 해가지고 좀 이따가 와이프한테 연락해가지고 걷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족구는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. 지금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.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택배를 늦게 받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. 오늘 촬영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족구하러 나가면서 장비를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. 요즘에 진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. 이제 끝났습니다. 여기 그 축구장이 있는데 바로 뒤에가 저희 회사예요.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사실 저는 개발입니다. 발로 안 되니까 자꾸 머리로만 받았더니 지금 이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멍들었는데 거울 보고 왔어요. 4층입니다. 자, 너무 전문성이 없어 보이나? 이렇게 유니폼을 입으면 그래도 좀 뭔가 택배기사 느낌이 나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신뢰가 가겠죠? 우선 택배가 배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대부분 아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물건을 주문하시면 제가 직접 그 물건을 가져다 주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업체에서 그 주문한 상품을 포장을 하게 되고, 이렇게 물건 발송할 준비가 다 되면 해당 거래처를 담당하는 기사님이 방문해서 물건 집화 처리를 합니다.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근무지인 서브 터미널에 들어가서 물건을 내리면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에 실려서 곤지암, 대전,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옥천 같은 그런 허브 터미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곳에서 배송 지역별로 분류 작업을 한 이후에 다시 트레일러에 물건을 싣고 배송지 서브 터미널로 옮겨져서 일명 까대기라 불리는 하차 작업을 거친 후에 담당 기사님이 본인 차에 싣고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물건 발송지와 그 배송지가 같은 서울이라고 해서 그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처에서 물건을 발송을 하고, 생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배송이 되게끔 되어 있고,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건도 이제 D+2일 이내에는 그 배송이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한 이후에 배송이 늦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명절 같은 특수기나 휴일이 며칠 붙어 있어 가지고 물량이 확 몰릴 때는 아무래도 그 곤지암이나 옥천 같은 그런 허브 터미널에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배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. 소화할 수 있는 물건은 정해져 있고, 그거를 계속 분류 작업을 해도 그 다음날 거래처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또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배송이 좀 지연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 송장의 훼손으로 인한 배송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송장이 떨어졌거나 찢겨졌거나 아니면 그 송장 왼쪽 위편에 보면은 그
바코드가 있어요. 근데 그게 훼손이 되거나 하면은 기계들이 자동으로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연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분류 작업 중에 이제 분실이 될 수도 있어요. 상하차 작업할 때 가서 보면은 이 물건들이 다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막 몰려오고 막 차에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실리고 하거든요. 조그만 봉다리 같은 거에 든 제품이나 조그만 박스 같은 거에 든 물건들은 중간에 레일 밖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늦게 발견해 가지고 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 번째로 고객들이 주소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를 할 경우가 있어요. 젊은 사람들도 자기 사는 주소가 뭔지 못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.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이제 그 쇼핑몰에서 등록을 한 전화번호, 뭐 예전 전화번호나 뭐 지금은 쓰지 않는 번호 같은 거 기재해가지고 그 연락이 안 닿아서 배송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가 주문을 하기 전에 주소 같은 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잖아요.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도 한번 주소랑 전화번호 확인을 하시고 주문하기를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, 그 물건을 재운다고 하거든요. 배송 기사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지방, 시골 같은 데서 넓은 권역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그 구역을 모두 다 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하루는 이쪽을 가고 하루는 이쪽을 가서 이제 배송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, 저희 회사 자랑 같지만 요즘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 하차된 이후로 그 기사가 배송 출발하는 그런 배송 출발률이나 이런 뭐 반품 회수율 뭐 이런 것들을 다 CS 지표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해서는 저한테 그 떨어진 물건들은 다 그날 배송을 하는데, 최근에도 뭐 이제 다른 타 택배사 기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 완전히 그 CJ 대한통운 옛날 하던 것처럼 그 물건을 재운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쪽 구석에 있는 집 하나만 딸랑 물건이 나왔는데 그거 때문에 배송을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하루 재워놨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그 근방에 있는 물건들이 나오면은 그걸 같이 가지고 배송을 하던가, 아니면 뭐 5층짜리 건물에 배송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그걸 가기 싫으니까 냅뒀다가 다음날 같은 건물에 물건이 오면 같이 가서 배송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좀 이런 거는 회사에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외에도 이제 뭐 그냥 자연재해나 흔하지 않은 얘기일 것 같지만 가지고 가는 트레일러에서 발화성 물질이 발화가 돼 가지고 뭐 차 안에 내용물 전체가 불타는 경우도 있고요. 업체 쪽에서 물건이 발송됐다고 했는데도 배송이 이틀 후에도 도착을 안 한다 싶으면은 일단 한번 각 택배사 공식 홈페이지 가서 송장 번호를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.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조회를 해보고, 만약에 중간에 분류 작업을 하는 허브 터미널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 관할 구역에 있는 서브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송장 번호를 불러주고 한번 그 물건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일반 고객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것들 이제 그 밑에 뭐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댓글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이렇게 막 댓글로 얘기하고 막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람들 다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지금 저 혼자 사무실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저도 식당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